마세라티 네. 이걸 왜 가져온 거야 도대체? 마세라티를 마세라티 누가 좋아한다고? 물론이요. 참 이 마세라티가 대단한 브랜드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2005년 6년에 꽈트로포르테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5m가 넘는 세단인데 사람들이 마세라티가 단순히 엔진 출력만 보고 이 별거 아닐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 대비 성능이 다 떨어져 보면. 이 차도 1억 5천인데 430마력밖에 안 되잖아. 지금 1억 5천 주면은 600마력짜리 차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500마력은 돼야죠. 500마력짜리도 흔치 않아요 지금. 다 600마력으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AMG도 그렇고 M도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얘가 장점이 뭐냐? 기블리는 이제 3세대 모델인데 이게 원래 1960년도에 1세대 63년도인가요? 그때 나왔고요. 2세대 모델은 토마소 시대에 또 나왔었어요. 원래는 이게 쿠페였습니다. 2도 쿠페로 나왔다가 요게 이제 4도 세단으로 형식이 바뀌어서 3세대라 2013년도에 베이지 모터스에 발표가 됐는데 이 대박이 났지. 대박이 났는데 이게 한 3, 4년 대박하다가 이게 바뀌어야 될 시점에서 안 바뀌니까 슬슬 이제 힘이 떨어질 때 페이스리프트도 빨리 하고 푸체인지도 한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팔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이 기블리 하면은 사람들이 작은 차라 그러는데 이게 거의 5m야. 그러니까 4.975인가 뭐 휠베이스도 이제 3m 같아. 굉장한 차예요. 그런데 2열은 진짜 뭐 1, 2열을 통틀어서 그냥 3시리즈 같아요. 3시리즈보다 뒤가 작아요. 네. 뒤는 더 소형차 뭐 A 클래스 뭐 이런 거 같아. A는 너무 그 정도는 아니고 CLA보다 좀 더. 무릎 공간이 CLA하고 조금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너무 뒤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야. 앞에도 3시리즈보다 좁아. 이게 5m 가까운 차가. 그러니까. 희한한 차.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게 뭐냐면 폭도 이게 무지하게 커. 그죠. 1945. 이게 1945면은 거의 펠리세이드. 2m. 2m 안 되는. 장난 아니야. 이게 자동차 차기 들어갈 수 드래그 있어요? 코에피션트가 네. 공기저항 기수가 0.35야. 0.3. 저 아메리칸 머슬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긴 거는 다르죠. 폭이 너무 넓고 라제타 그릴이 이 상어 주둥이거든. 그러니까 하고 다니니까 공기 다 먹고 다니는. 공기를 다 맞는 거지. 근데 마세라티는요 정말 운동 성능이 굉장한 차예요. 굉장한 차야. 여러분들이 이게 꽈드로포르테든 기블리든 일단 얘 산으로 도망가잖아? 따라가면 안 돼. BMW 가네요. 따라가면 안 돼. BMW보다 얘가 더 사실은 이 절대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맛, 감칠맛. 드라이빙 익스페리언스에서 느껴지는 그 맛. 왜 얘가 나오면 감성이 빠질 수 없느냐? 수치화할 수 없는 만족도 때문에 그래. 그 엄청난 길이의 대형 세단을 가지고 도로에서 미친듯이 스포츠 주행을 한다면 믿겠어요? 에쿠스가 걸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지. 진짜 그게 된다니까. 급이라 큰 거. 그런데 이 회두성 디렉셔널 리스판스가 얘처럼 맛깔스럽게 나오는 메론 브랜드가 난 지금까지 전형적인 스포츠카를 빼고는 본 적이 없어. GT에서는 거의 최고봉이야 얘네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 BMW도 GT는 좀 무디잖아요. BMW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꽈트로포르테든 기블리든 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꽈트로포르테에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배기음이야. 배기음. 8기통에서 나오는 거 배기음. 이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냐면 1000rpm에서 2000, 3000, 4000, 5000이 다 달라. 음색이 달라. 톤이 다른 게 아니라 컬러가 달라. 도레미파솔 뭐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난 신기한 거야. 보통은 RPM에 따라서 이러잖아. 소리만 커지는데. 얘는 소리 자체가 달라지네. 색깔이 다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친 짓을 하게 되냐면 터널에 뒷창문을 살짝 열고 거기를 한 4-5번 왔다 갔다. 마세라티 생각하면 저는 항상 터널이 생각나. 사람들하고 다니면 꼭 마세라티 끌고 온 사람이
터널만 들어가면 일부러 소리를 내. 그 다음에 왕!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에 터널에 딱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별로인데 초창기 이제 꽈트로포르테 탈 때 앞에 차가 저쪽에서 뒤에 다가서면 그냥 느껴져. 뭐지 하면서 이게 전혀 못 들어본 배기음이거든. 근데 마세라티의 배기음이 특별한 게 뭐냐면 이게 레이싱에서 태동한 브랜드예요. 마세라티는 1914년 12월 1일에 볼리오나. 근데 볼리오나가 어디예요? 이태리 중부 정도. 네, 모데나. 이태리 모데나 하면 또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 페라리, 람보르기니. 중세시대에서부터 귀족들에게 갑옷과 병정비를 만들어주는 대장장이의 지역, 공업도시, 또 상업도시, 농업도시. 유명하지. 귀족들이 십자군 전쟁이나 뭐 이런 명분 있는 전쟁에 나가니까 얼마나 성스러워. 그 성스러운 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병장비를 만들어주는데 대장장이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 말을, 당시에 최첨단 이동수단인 말을, 그것도 준마들을 다루는 대장장이었으니까 이 속도, 스피드에 대한 열정 대단했겠죠. 그 유전자가 계속 DNA가 이어진 거예요. 마세라티는 가문 이름이야. 마세라티의 오형제. 거기에 삼남 알피에리가 굉장히 탁월한 레이서였어. 이 오형제들이 독수리 형제지. 다 정비사, 엔지니어, 레이서 뭐 이래.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자식들을 특화해서 잘랐어. 무슨 유전자 무슨 뭐 유전공학을 하셨나? 어쨌든 오형제가 다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설립했는데 자동차 회사 설립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레이싱에 필요한 레이싱카를 만들고 우리가 레이싱을 통해서 이름을 날리자. 오로지 태생부터 엔지니어, 태생부터 레이서 집안에서 만든 브랜드야. 이탈리아가 처음 어려웠지.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사연이 많았잖아요. 유럽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산업이 좀 늦게 발전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 20년대 뭐 이럴 때는 사실 독일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이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을 했다고. 당시에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토 유니온은 각종 레이스를 휩쓰는 대단한 브랜드로 거의 유럽을 평정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우토 유니온과 맞짱을 떴던 이탈리아의 최초의 브랜드가 마세라티예요. 이때는 BMW도 못 꼈어. BMW 1928년도나 돼야 겨우 오스틴에서 딕시 받아다가 소형차나 만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이전에는 뭐 이러고 저러고 만들어 봐도 별로 BMW 너는 듣보에 나가 있어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끼지도 못했어. 얘가 오히려 듣보처럼 지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 얘는 BMW가 끼지도 못하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자면 얘는 이탈리아의 고구려 같은 브랜드고 만주를 활보하던. 그리고 이 마세라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당시에 이제 알피에리 3남이 대회만 나가고 그냥 휩쓰는 거야. 1950년대에 F1을 평정했던 후안 마누엘 판지오. 역사적인 선수죠. 이 역사적인 선수인데 F1 5연속 챔피언. 5연속? 5연속. 어이구야. 1953년, 4년, 5년, 6년, 7년. 남들 선수 수명만큼 했네요. 그래. 쉽지 않은 얘기예요. 1954년과 57년에 마세라티 차를 타고 그 레이싱카를 타고 시즌 챔피언을 했어요. 마세라티는 유럽에서 이룰 수 있는 경주의 모든 레이스에 참가를 해서 다 이뤘어요. 도장 그래서 57년도에 이제 레이싱은 이제 다 했다. 이제 나왔어. 심지어 마세라티가 무슨 경력도 있냐면 미국의 인디오베 이거 진짜 엄청난 경주. 유럽 브랜드가 거기 와서 신고 써요. 전혀 다른 형태니까. 거기에 2년을 출전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연속 우승을 했어요. 이게 유럽 브랜드의 최초예요. 뭐 이렇게 연습 한 1, 2년 하고 우승한 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바로 우승했다는 이야기네요. 이런 건 똑같은 거야. 왜 얼마 전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 그 보드 선수인데 감 좀 입히려고 스키 빌려다가 출전했는데 금메달 땄어. 그러니까. 왜 이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못해 화장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곡을 쓰고 나왔다고. 본인도 금메달 따는 기록을 냈는데 얼떨떨해가지고 뭐지? 그 표정. 이거야. 이게 이런 전혀 다른 종목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세라티가 이런 탁월한 레이싱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진짜부터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마세라티 삼형제는 알피에리가 이제 1935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 사망 이후에 예, 지분을 다 다른 곳에 넘기고 엔지니어링에 몰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상업체로 성공하겠다 이 목표가 없었어. 그냥 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좋은 거야. 자동차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레이싱카를 만들고 마세라티의 정체성, 달리고자 하는 본능 여기 충실했다. 그래서 마세라티는 그런 브랜드의 영역,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차들이 죄다 2도 쿠페, 뭐 레이싱카 뭐 이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마세라티를 높게 평가해요. 그러겠네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 역사 자체를 높이 사죠. 그리고 레이싱카에서 태동한 GT 브랜드로서는 상당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아우디 이런 그보다 훨씬 위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오면 미국도 사실 마세라티를 뭐 그렇게 많이 알아주진 않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저 득보는 뭐지? 왜 저걸 저 돈 주고 사지? 네. 마크는 왜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만들어놨지? 저게 포세이돈의 뭐야, 저게? 선지창이에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멋있잖아. 나는 그 자동차 로고 중에서 마세라티 로고가 최고로 멋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로고는 멋있는데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왜 저 있어 보이는 척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마세라티는 특히 인터넷 여론이 안 좋아요. 그 이미지가. 왜냐면 인터넷에서는요 가성비가 좋고 가격 대비 이 마력이 높아야 돼. 네, 맞아. 숫자가 끄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제로백이 좋아야 돼. 근데 얘네들은 제로백도 별로고 마력도 별로고 다 별론데 일단 타보면 그 수치를 무색해 만들어요. 이게 마세라티의 매력이야. 근데 이제 마세라티가 이렇게 경영을 하다가 이게 잘 될 리가 있나. 그렇지. 그리고 마세라티의 2도 쿠페는 다 비쌌어요. 얘네들은 안 비싼 적이 없어. 시종일관 비쌌어. 역사적으로 내놓은 차들이 다 비쌌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바람 이름을 또 모델명에 써요. 미스트랄도 그렇고 보라 폭스바겐의 보라 있잖아. 근데 마세라티의 보라는 슈퍼카야.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쇠기형 미우라보다 더 쿤타치 같아. 그 쿤타치 같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싸니까 비싸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많이 남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 뭐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레이싱에서 태동한 브랜드라 이렇게 소재나 재료 뭐 가공할 때 어떤 비용 이런 걸 안 아낀다고. 그러니까 안 남아요. 또 소량 판매를 해야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트로잉에 넘어가요. 시트로잉에 넘어가면서 뭐 1963년도에 이제 꽈트로 포르테를 했죠. 꽈트로 포르테가 무슨 뜻이냐면 문내 짝이야 그냥. 문내 이게 포도워스. 이거 사람들이 또 놀려. 아니 무슨 차 이름이 문내개야? 그러니까 콰트로가 사란 뜻이고 포르테가 도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마세라티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그 이름이 진짜 절묘한 거야. 왜냐면 그 의미하는 바가 지금까지 마세라티는 그 세단을 만든 적이 없는 브랜드예요. 오로지 투도 쿠페나 GT나 스포츠카를 만들었던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단 형태의 마세라티 스타일의 새로운 GT를 우리가 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 브랜드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 4개입니다. 이게 마세라티는 굉장한 변화였거든. 그러니까 브랜드를 아는 사람은 우와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 뭐지 저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브랜드는. 그렇지, 맞아요.